오늘은 코스닥에 어이없는 그 M&A 경영권 변동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디지캡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철회하고 파산 신청도 들어오고 계약도 네.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고 네. 뭐 상당히 많은 소액주주들의 지금 피해가 발생돼서 지금 아비규환의 네, 맞습니다. 모습인데 또 하한가까지 직행을 한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24일 디지캡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15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은 140억 원,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110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였는데요. 네. 이러한 대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료화면처럼 주가는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 디지캡은 지난 10월 21일 날 그 메디칸 주식회사 외 3인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서 향후 이 후속 계약도 모두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 유상증자를 해서 어떤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죠? 이 회사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는데요. 이 유상증자의 계약 내용을 보면 내달 9일 이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화면에서 괄호 3번의 계약 당사자를 보시면 이 양도인은 이 디지캡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용태 씨와 그리고 대표자인 한승우 이명이 두 명이고요. 양수인은 메디칸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위고고 파트너스, 주식회사 모자이크 벤처스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 양도인은 주식과 전환사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경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 대금 지급 스케줄을 자료화면에 괄호 4번을 보시면 계약 체결일이나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거래 종결일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과 관련해서도 괄호 6번에서처럼 임시주총에서 양수인 중 한 명인 이 메디칸이 지정한 인사 그리고 감사위원 전원이 선임됨으로써 이 경영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경영권 양수도를 했었을 그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회사 측의 그 기존의 구주주나 경영자들에 의해서 해제된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사항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수인, 즉 양수인의 규칙 사유가 해당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실사 결과 2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 아까 말한 임시주총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거나 네. 또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양도인의 규칙 사유가 돼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양도인 측도 기칙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죠? 이 양도인이 지금 이렇게 실사 결과 20% 이상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임시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양도인의 규칙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게끔 규정을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인 측에서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네. 양도인 측에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뭐 양쪽의 사안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확인 결과 이 양수인은 보니까 이제 대금 지급을 다 했었습니다. 네. 계약금이 약 34억 원을 지급을 했었고요. 네. 중도금도 약 20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잔금 지급을 위해서 이 에스크로를 주주총회 3일 전, 즉 12월 6일에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수인의 계약에 따라서 이 스케줄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제대로 이행을 해서 납입을 했던 거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양수인은 현재 규칙 사유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럼 양도인 측에서 거의 네. 뭐 규칙 사유가 많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양측의 계약서에 따르면 이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양수인이 지급한 이 금액의 배액을 이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수인은 정상적으로 주주총회 양건과 관련해서 제1호의 안인 정관의 변경권 그리고 제2호의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양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일단 지금까지 취재한 김필주 기자께서 취재한 내용만 들으면 네, 양수인보다는 양도인 쪽에서 상당히 좀 무리수를 많이 둔 것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계약 위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일단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거래 정지도 네. 발생이 되고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이 날아가면서 소액주들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일방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양수인의 조치라든가 소액주들의 뭐 움직임이 있네. 예, 결국에 이 양도인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양수인은 이 계약서 작성 시 합의했던 위약벌을 현재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요. 양도는 이 양수인이 지급한 금액인 약 54억 원의 이 배액 배상인 108억 원을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지정한 날에 입금하지 않으면 약 20%, 연 이자 20%까지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소액주주는 단톡, 이 오픈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서 현재 손해배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신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손해배상해달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도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장이 뭐 일파만파 앞으로 번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정작 방귀낀 놈이 화낸다고 네. 계약 해지는 또 양도인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네. 이 계약 위반은 양도인이 했는데 정작 계약 해제는 또 양도인이 했었습니다. 네. 즉 디지캡 측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네. 이 디지캡 측은 24일 디지캡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디지캡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거래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 거래 문제점을 계속 시정하라고 양수인한테 얘기를 했지만 양수인이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이 현재 계약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시기에 어때? 좀 그 합리적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인가요? 양도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을 이미 다 체결을 했고 계약에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기에는 이 좀 무리한 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공시도 있다. 네. 양수인이 양도인을 고소한 거죠, 지금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럼 허위 공시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예, 저희가 그 나타났죠? 취재 결과 이 고소장 접수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고소장 내용물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고소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허위 공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한승우와 신용태는 고소인 등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 사항에 피고소인들에게 시가 8억 원에 상당하는 골프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또는 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승우 그리고 신용태에게 2년 동안 매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렇게 피고소인들의 사적인 이익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시를 확인하니까 이러한 사적인 특혜 내용들이 들어간 계약 내용들은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면서 현재 고소장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다시 또 고소장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약 해제에 대해서도 네. 허위 공시 말고도 네네. 계약 해제 관련해서도 별도의 또 허위 공시가 있었네. 예, 현재 그 디지캡 측은 계약 해제 사유를 이제 살펴보면 양도인이 이제 거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양수인에게 시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장에 따르면 이 양수인인 고소인 측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소인들이 주식회사 디스캡이 이렇게 위와 같이 계약 해제에 관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더 심각한 건 또 이 와중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M&A가 된다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폭락하기 직전에 네. 또 회사의 경영진들 주식을 대거 팔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소장을 살펴보니까 이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계약이 수일 내에 해제돼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결렬이 될 것이다. 요거를 알고 이 철회에 대한 정정 공시가 있을 것임을 사전에 미리 알고 요걸 주식을 매도했다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김민용, 오성은, 윤상진, 이장재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이 디지캡 주식을 매도하기로 했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자 보유 중이던 이 주식회사 디지캡 주식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뭐 페널티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은 그 자본시장통합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네, 되게 심각한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도 번질 수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영권 임원진들은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나요? 보니까 날짜까지 이사의결에서 날짜까지도 명확한 거 보니까 네. 다 알고 이러한 행위들을 예, 진행한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의 몫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때문에 현재 소액주주 이 네. 오픈 카톡 채팅방을 보면 다들 아주 알비규환입니다. 지금. 지금 뭐 하한가는 둘째 치고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래 정지가 돼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자,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디지캡 회사 쪽 경영진들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저희 그 풍물 레이더 팀에서 디지캡 측과 이제 통화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결된 사람은 이제 영업팀의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디지캡 측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네. 이 양수인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양수인이 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좀 불명확하고 또한 이 자본금이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 우려 때문에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적인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대금을 다 잔금을 납입을 했고 잔금이 아니라 이 중도금까지 납입을 했고 이렇게 계약 이익사항 이행사항들을 다 잘 수행했는데 이게 규칙 사유가 없는데 왜 해제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약서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인도 모른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가요? 예, 뭐 계속 취재를 했는데도 뭐 자신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발뺌을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설상가상으로 파산 신청까지 들어왔죠, 지금 채권자들의. 네, 맞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이 디지캡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설 사실 여부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또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답변서 작성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뭐 관련 문서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라고 공시하면서 확정되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그 설상가상 아비규환 이런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지금 회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등록 기업 중에 디지캡 앞으로도 계속 소액주주라든가 피해자들의 피해 제보를 저희 풍물레이더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그 기업 범죄에서 발생되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풍물레이더가 앞장서서 계속 선두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